자,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부사 when 요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when이 관계부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도 함께 알아볼 겁니다. when 요놈의 사용처가 다양하니까 혼동되지 않도록 잘 파악해서 제대로 해석하시고 제대로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우선 when이 관계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먼저 보기로 할 거예요. 오늘로 관계부사 세 번째예요. 첫 번째로 관계부사 where 얘를 했고요. 두 번째로 관계부사 why를 했어요.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와, 또 저거네, 똑같은 절차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를 드릴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과정이 상당히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 세 번째 보더라도 여전히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왜? 아직까지 자리 못 잡은 거를 다시 한번 자리 잡을 기회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관계부사 when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의 문장을 먼저 보실게요. 이 문장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먼저 판단을 해 보실 거예요. he, 그는 will arrive, 도착할 거다.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도착할 거다, 뭐를, 목적어 못 오고요. 도착할 거다, 뭐뭐이다, 보호도 안 와요. 그는 도착할 거야, 그냥 이걸로 끝난 문장이에요. 즉 일형식 문장이란 얘기죠. 근데 뒤에 그때, 그 시간, that time, 요 명사가 나와 있죠. 그 시간, 요 명사가 하나 떨렁 나와 있어요. 자, 명사는 문장 속에서 뭘로 쓰이죠? 우리 5강에서 배웠는데, 그죠?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여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밑줄 친 이 명사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는 he가 있고 will arrive라는 동사는 목적어도 보호도 필요 없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명사 하나가 남아 도는 거예요. 자, 문장에서 명사나 동사는 절대로 남아 돌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근데 이 문장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자, 이런 말을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가 도착할 것이다, 그 시간에, 그때, 요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밑줄 친 저 부분, 그 시간에, 요 놈은 어떤 품사의 자리일까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시간에 도착할 거야. 아, 도착할 거야 라는 동사를 수식하네? 동사를 꾸미고 있네. 그럼 뭐죠? 그쵸, 부사죠. 그러니까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부사가 와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부사 자리에 명사가 왔잖아.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지. 부사 자리엔 부사가 와야 된다 했어요. 자꾸 명사 같은 놈들이 기웃거리면 안 된다 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문장을 맞게 하려면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저 남아도는 the time, 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맞는 문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렇지 않고 굳이 나는 저 time이라는 명사를 꼭 써야겠다. 그러면 time이라는 명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부사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관계부사 내내 지금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죠?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만큼 좋은 학습법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명사를 부사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네요. 명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됩니다. 전치사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명사 앞에 붙어서 요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만들어주는 역할, 요게 전치사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he will arrive 삐리릭 the time, 저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하나 넣으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he, 그가 will arrive, 도착할 거야, 그 시간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에는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전치사를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때, 그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가 바로 at이에요. 그러니까 저 빈칸에는 at, 요 놈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He will arrive at the time,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자, 이왕 나온 김에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 at,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전치사 at은요, 주로 하루 단위, 즉 24시간보다 작은 시간 단위에 씁니다. 기준은 24시간이에요. 24시간보다 작은 시간 단위일 때는 전치사 at을 쓰시면 돼요. 자, I got up at 6. 나는 6시에 일어났다, 이런 뜻이죠. at 6, 6시에, 6시는 하루 중에 포함되는 놈이죠.
하루 24시간보다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at 썼어요. I met her at noon. 나는 그녀를 만났다 at noon. noon은 낮 12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낮 12시? 이것도 하루 24시간보다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at 썼어요. 자, she went out. 그녀는 나갔다. at dawn. 새벽에 나갔다 이런 뜻이지요. 새벽도 하루 중에 포함되는 작은 시간 단위예요. 하루보다 더 작은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전치사 at을 썼어요. 자, 어쨌든 저 밑줄 친 부분들은 전부 다 6시에, 정오에, 새벽에 라는 시간 부사 자리고요. 자, 근데 진짜 부사 자리인지 해석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6시에 일어난다. 일어난다 동사구문이네요. 정오에 만났다. 역시 동사구문이네요. 새벽에 나갔다. 역시 동사를 꾸며요. 부사 자리 맞네. 맞아. 그죠? 부사가 와야 하는 자리 맞아요. 그래서 명사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전치사의 1이니까 명사 앞에 붙여서 명사를 부사로 바꿔준다. 그래서 명사 6, noon, dawn 얘네들을 부사로 바꾸려고 앞에 전치사 at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도착하는 그 시간 at that time 요것도 하루 중에 어느 시점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24시간보다 작은 단위예요. 그게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어쨌든 24시간보다 작은 단위란 말이지. 그래서 전치사 at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 문장은 He will arrive at the time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다. 자, 이제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앞에 붙은 전치사 at 요놈 덕분에 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 자리에 부사가 왔어. 이젠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할게요. I know the time. 나는 그 시간을 알아. He will arrive at the time. 그가 그 시간에 도착할 거야. 이런 뜻이네요. 자, 우린 지금 또 뭘 하고 싶은 걸까? 노란색 밑줄 친 문장 보이시죠? 자, 그 문장이 앞에 있는 the time, 저 빨간색 단어 the time, 쟤를 꾸며주도록 저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란 밑줄 친 애가 형용사로 바뀔 거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기니까 명사 앞으로 가야 돼요? 명사 뒤로 가야 돼요? 그쵸, 명사 뒤로 가게 일단 합쳐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I know the time. He will arrive at the time. 요렇게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문법적 오류가 있다는 거지. 왜? I know 주어 동사가 있고요. He will arrive 주어 동사가 있어요.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2개야. 근데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면 틀린다 했지요. 자, 그래서 문장의 성립 원칙에 어긋나요. 주어 2개, 동사 2개.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그렇죠. 접속사를 개입시키면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접속사는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저 노란 밑줄 친 애가 앞에 있는 the time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주는 역할도 하는 놈,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놈이 필요해요. 자,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애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영어에서 자,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문장을 형용사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바꿔야겠죠? 어떤 놈을 바꿀까? 앞에도 the time이 있고 뒤에도 the time이 있어요. 자, 저렇게 똑같은 명사 2개가 있으면 하나는 수술시켜도 괜찮아요. 자, 노란색 밑줄 친 문장에 있는 얘를 수술시킬 거예요. 성형수술을 시킬 거예요.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꾸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I know the time. He will arrive at which.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which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왜? which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부터 이 문장은 형용사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려면 앞쪽에 있어야 되겠죠. 신호를 보내는 애가 맨 뒤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앞쪽으로 보내서 여기서부터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신호를 줘야 되니까 노란색 밑줄 친 부분에 제일 앞으로 가야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출장 보내서 임무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I know the time which he will arrive a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을 만나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앞에 the time 명사가 있어요. 뒤에 which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바꾸는 거라 했죠.
그래서 which 이하가 앞에 있는 the time을 꾸며주도록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 know, 난 알아요. the time, 그 시간을. which, 이제부터는 형용사구나. 앞에 the time 꾸며주면 되겠네. 어떤 시간이야? He will arrive at, 그가 도착할 시간을 알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형용사 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절이라는 건 문장을 의미하고, 근데 형용사 절 그랬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 문장에 쓰인 which는 주격 관계대명사일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까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뒤 문장을 보니까 he, 주어는 있어요. will arrive at. 자, at은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죠. 이렇게 전치사 뒤에 와야 되는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현재 뒤에 전치사 at, 요놈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다고? 목적어가 안 보여? 이거 무슨 뜻일까? 원래 여기는 목적어가 있었어. 근데 요게 관계대명사로 변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출장 나갔다, 그래서 안 보인다, 요 얘기죠.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변했다는 얘기구나. 그럼 우린 이거를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위치 생략해 볼까요? I know the time he will arrive at, 요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문장 만났을 때 해석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쵸, 명사와 명사가 충돌한다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위치를 사이에 두고 앞에는 꾸밈을 받던 명사 있고요, 뒤는 문장이니까 주어 he가 먼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주어의 품사는 100%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면 명사와 명사가 충돌을 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럼 해석 방법은 똑같아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했더니 해석 방법이 달라져? 그럼 생략 못한다 했죠. 그죠? 문장의 의미에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생략의 기본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해서 명사와 명사가 충돌했다? 당황할 필요 없죠?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뒤에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이 앞에 있는 the time 그대로 꾸며주시면 돼요. 그래서 I know the time, 나는 그 시간을 알아요. the time 명사, he 명사, 명사 충돌했네. 뒤에 부분이 앞에 부분을 꾸며주라는 얘기구나. 그럼 시간인데 어떤 시간? He will arrive at, 그가 도착할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저 문장에서 지금 시끄럽게 우는 애가 하나 있다 그랬죠? 어떤 놈이에요? 전치사 at, 얘가 시끄럽게 울고 있어요. 왜 울까? 전치사 at은 항상 명사하고 같이 댕기는 놈이에요. 전치사 뒤에는 늘 명사가 따라다녔어요. 영혼의 단짝이라 그랬죠. 근데 그 영혼의 단짝이 성형수술하고 지금 도망갔단 말이지. 내 단짝이 없어졌어요. 강제로 출장 보내줬어요. 맨날 울어. 시끄러. 못 살겠어. 그래서 그 짝지를 찾아줘야 돼요. 자, 하지만 관계대명사 which는요, 지금 임무 수행 중이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 at을 짝지에게 데려다 줍니다. 원래 명사 앞에 있었으니까 그 자리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I know the time at which he will arrive.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자, 해석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전치사가 움직였다고 해서 해석이 달라지면은 전치사 움직일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문장을 해석하시다가 the time 명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 이렇게 나오면 이 which 이하가 앞에 the time을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대부분 해석들 잘 하세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치사가 있단 말이지. at which. 요러면 굉장히 쫄아요, 대부분. 자, 근데 쫄 거 하나도 없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해석 방식은 전치사가 있든가 없든가 해석 방식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the time 시간인데 which he will arrive, 걔가 도착할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있다? 쫄지 마라.
해석 방법 변하는 거 한 개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관계대명사 위치는 생략할 수 없다 그랬죠. 왜? 전치사 at이 꽉 잡고 있어요.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저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요때 관계대명사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이지만 요거는 생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번엔 제가 저 문장에 밑줄을 칠 거예요. 어디다 치는지 보세요. 세 번째니까 어디다 칠지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어디다 제가 밑줄을 쳤나요? 그쵸? at which. 저기에다 밑줄을 쳤어요. 왜 쳤을까? 저기의 구조가 지금 어떤 구조예요? 전치사 at과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어요. 즉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한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 관계대명사 위치는 원래 the time이었죠. 그래서 얘는 at the time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때에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때 그랬으니까 이건 시간을 표현하네.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네. 시간을 표현하면 부사라 그랬죠. 그렇다면 이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한 단어의 부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at the time 그때에 그 시간에 시간을 나타내는구나. 아, 그럼 부사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t which를 한 단어의 부사로 바꿀 수 있는데 시간을 표현해야 돼. 자, 그럼 부사가 뭐 있어요? when이죠. when. 그죠? 그래서 I know the time when he will arrive.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앞에 명사 the time 얘를 수식했죠. 자, 근데 at which를 관계부사 when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그 해석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그죠? 그래서 at which를 when으로 바꿨다 해도 해석이나 기능이 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역시 앞에 the time을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절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고요. 관계부사 절도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에요. 이해되셨죠? 즉 결론 관계사 절 얘는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이 생략에 관한 총정리는 마지막 관계부사 영상에서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관계부사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셔도 괜찮아요. 자,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 I know the time he will arrive.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관계부사 생략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당연히 앞에는 꾸밈을 받던 명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문장이니까 주어가 먼저 튀어나올 거예요. 주어는 또 명사지 당연히. 그럼 또 관계부사 생략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명사가 또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해도 명사끼리 충돌하고 관계부사를 생략해도 명사끼리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시다가 명사와 명사가 충돌한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라 그랬어요? 뒤에 부분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도록 해석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선행사도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선행사도 생략을 해보면 I know the time 선행사를 생략하는 거죠. the time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I know when he will arrive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쓰인 when은 관계부사가 아니라 그냥 의문사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 그랬죠. 자, 저 상황이 되어버리면 when 이하가 더 이상 형용사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I know 난 알아요. 뭘? 목적어 자리에 와 있거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란 말이죠. 그러면 when he will arrive 난 알아요. 그가 언제 올지를. 여기는 목적어 자리고 그러면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절이 지금 선행사를 생략하는 바람에 명사절이 됐다고. 이러면 생략의 법칙에 사실 어긋나잖아요. 생략이라는 건 생략을 해도 문장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형용사절이 지금 명사절로 둔갑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이거는 관계부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용사절이 명사절이 되어버렸고 당연히 해석 방법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선행사를 생략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 know the time when he will arrive 이 문장하고 I know when he will arrive 이 문장은 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장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모든 관계부사 예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저 때 쓰인 when은 관계부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자,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I know the time which he will arrive at. I know the time. 나는 그 시간을 알아요. The time 명사 다음에 which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그럼 뒤에서 앞으로 꾸며라. 어떤 시간이냐? He will arrive at. 그가 도착할 시간을 알아요. 자, 근데 이때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 가능하죠? 그럼 또 어떤 문장이 나와요? I know the time he will arrive at.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전치사 at이 자꾸 징징징징 시끄럽게 우니까 원래 자기 짝지를 찾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내죠. 그럼 어떤 문장이 나오나요? I know the time at which he will arrive. 이런 문장이 나오고요. 근데 at which 쟤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고, 자 쟤는 한 단어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꿀 수 있는데 at which 저거는 여기서 at the time 그 시간에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표현하는구나. 아,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로 바꾸면 되겠네. 그게 뭐였어요? when. 그래서 저 문장을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바꾸면 I know the time when he will arriv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관계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when 생략하면 I know the time he will arrive.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관계부사 생략하면 the time 명사와 he 명사가 부딪히고 이럴 땐 뒷부분이 앞에 있는 명사 the time을 꾸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he time 선행사를 생략해버리면 I know when he will arrive 이런 문장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화면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3개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I will go when he dies will die. I know the time when he dies will die. I know when he dies will die. 이렇게 3 문장이 나와 있어요. 정답이 어느 것일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10초를 드릴 거예요. 10초를 드릴 테니까 10초 동안에 저 3 문제의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괄호 안에 있는 것 중에 알맞은 것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자, 풀어보셨어요? 자, 첫 번째 문장 I will go when he dies. dies가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 I know the time when he will die. will die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장 I know when he will die. will die가 정답이에요. 이 문제 대부분의 학생들도 거의 다 틀립니다. 웬만큼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이거 많이 틀려요.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다 맞추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틀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when의 용법을 살펴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when은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의문사로 쓰일 때죠. 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hen were you born? 너 언제 태어났니? When did you get up? 너 언제 일어났니? When will you leave? 너 언제 떠날 거니? 이렇게 언제라는 말을 써서 물어보는 말, 즉 의문문을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when을 접할 때 배우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의문사들 when이나 where, why 같은 의문사는요 종속 접속사의 기능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접속사 편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은 문장을 그냥 하나의 품사 단위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 앞에 종속 접속사를 쓰면 이 문장이 통째로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종속 접속사 편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결론만 일단 알고 가시게요. 자, 7강에서 우리 이런 걸 배웠었어요. 복습해 볼게요. I know, 삐리릭 이렇게 있어요. 자, I know, 난 안다. 뭐를?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니까 저 자리에는 명사가 필요해요. I know the fact.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왔네. 통과. 자, 그런데 저 목적어 자리에다가 문장을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I know he is rich. 나는 알고 있다. 그가 부자라는 것을 이렇게 문장을 집어넣고 싶은데 원칙적으로 저렇게 문장만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주어 동사의 모양새죠. 주어 하나, 동사 하나라는 문장의 성립 원칙에 어긋나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문장이에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집어넣는 거죠. 즉, 노란 밑줄 친 부분을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접속사 that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종속 접속사 that을 집어넣는 바람에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이 통째로 하나의 품사 단위, 즉 명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어, 동사 플러스 목적어, 즉 명사라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 오류가 해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말도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7강에서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7강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런데 저 문장에 when he will come 이 문장을 넣어 볼 거예요. I know, 난 알아요. when he will come, 걔가 언제 올지를 알아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을 명사로 바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속 접속사를 넣어야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의문사 when은요 접속사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의문사들이 다 그래요. 저 문장에서는 의문사 when이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을 명사로 바꿔주는 접속사 역할도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접속사를 따로 that 같은 걸 안 써도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장을 명사로 만들겠다고 저 부분 앞에다가 that을 써버리잖아요. 오히려 틀린 문장이 돼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는 게 중복이 되니까 그래요. that도 문장을 명사로 바꾸려고 붙인 거고 이때 쓰인 when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접속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하는 걸 두 번 쓰게 되면은 틀린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that을 쓰시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역전 앞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역전이라는 말 자체가 역 앞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전 앞에서 만나자 라는 것은 앞에서 만나자 이런 말이 되어갖고 같은 말이 중복돼갖고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장에서는 오히려 that을 쓰면 안 돼요. 나는 그가 언제 올지를 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언제라는 말 when은 생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일에 when을 생략하면 전혀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I know when he will come 이 문장은요 I know 난 알고 있다. 뭘? when he will come 그가 언제 올지를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When he will come is important. 이 문장을 잘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동사를 찾아볼게요. will come, 얘가 본동사일까? is, 얘가 본동사일까? is가 본동사예요. 자, 왜 그러냐면 when은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when 여기에 소속된 저 노란 밑줄 부분은 하나의 품사, 하나의 단어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본주어나 본동사 찾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건 3강에서도 배웠고요. 관계대명사에서도 배웠고요.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 접속사 편에서도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럼 결국 when he will come 여기서는 본주어, 본동사 찾으시면 안 돼요. 접속사 when 때문에 한 방에 묶여가지고 그냥 한 단어 취급하시라 그랬죠? 그럼 is가 본동사예요. 자, 그럼 is가 본동사라면 앞에 노란 밑줄은 뭐가 될까요? 그쵸, 당연히 주어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나왔으면 그 앞은 주어라 했죠? 자,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와요? 그쵸, 명사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 밑줄 친 부분은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저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명사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때 쓰인 when 역시 그냥 의문사예요. 접속사 기능을 지닌 의문사예요. 관계부사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the important thing is when he will come. 자, 중요한 것은 걔가 언제 오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본동사나 본주어를 when he will come 여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when he will come 쟤는요 그냥 한 단어 취급하셔야 돼요. 그러면 동사 누구겠죠? 본동사 is.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the important t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is 이다.
그럼 뭐다 하고 뒤에 보어 자리에 지금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자, 비동사 다음에 왔으니까 저 노란 밑줄 친 부분은 보어 자리예요. 그것도 명사 보어 자리예요. 명사 보어, 형용사 보어 가려내는 건 추후에 동사편에서 나올 겁니다. 일단 저건 명사 보어라고만 알아두실게요. 그러니까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명사 보어 자리다. 즉 명사 역할을 한다. 명사절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명사 자리에 저렇게 문장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문사 when 제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기서도 저 when 앞에다가 that을 쓰면 틀립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놈을 중복해서 쓰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흔히 보는 when의 뜻이 하나 있어요. I loved you. 나는 너를 사랑했지롱.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뜻이죠. 이때 when은 뭐뭐일 때라는 뜻을 만들어요. 이때 when은 접속사예요. 역시 접속사입니다. 뭐뭐일 때. 자, 내가 어렸을 때 시간을 나타내네요. 시간을 나타내는구나. 얘는 부사예요. 시간, 장소, 이유, 원인, 부사. 그러니까 when I was young, 쟤는요 부사절이에요. 해석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지롱 이런 얘기예요. 동사를 꾸미죠. 좋아했다라는 동사를 꾸며요. 동사를 꾸미면 부사지. 그죠? 그래서 when 이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의문사 when으로 쓰여요. When will you go? 너 언제 갈 거야? 두 번째, 자, 의문사 when은요 접속사 겸용으로 쓰입니다. I know, 난 알아요. When he will come, 걔가 언제 올지를 알아요. 이렇게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는 접속사 겸용으로 쓰여요.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명사절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n도 있었죠.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 날을 기억해요. The day, 명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when, 관계부사 왔어요. 앞에 the day, 시간과 관련된 명사가 왔죠. 그래서 어떤 날이냐, when I met you first,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the day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형용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접속사로 쓰여서 뭐뭐 할 때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used to get up late, 나는 늦게 일어나곤 했어. 이럴 때 내가 어렸을 때 그러곤 했지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내가 어렸을 때 라는 시간을 나타내니까 부사. 얘는 부사절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25강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부사절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I will leave, 나는 떠날 거다. When he will die, dies, 그가 죽을 때. 이런 문장인데 그가 죽을 때 떠날 거야. leave라는 동사를 꾸미죠.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절이에요. 자, 그가 죽을 때 시간을 나타내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 쓴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dies. 얘가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똑같이 생겼지만 I know, 난 알아요. 뭐를?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엔 어떤 품사 오나요? 그쵸, 명사가 오죠. 그러니까 저기는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미래는 그대로 미래 시제로 쓰시는 거예요. 부사절에서만 미래 안 쓰고 현재 쓴다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will di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댓글로도 이거 왜 여기에는 will die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예 여기 will die 아니고 dies인데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꽤 계셨어요. 이거는 성인들 뿐만 아니고 학생들도 이 부분은 되게 많이 틀린다 그랬죠. 왜 틀릴까? 기본적으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영어 회화를 하겠다, 뭐 독해는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영어 문장을 만들겠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I know the time. 나는 시간을 알아요. 그 다음에 when 관계부사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쵸, 앞에 the time 꾸며주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걔가 죽는 시간을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대단하네? 그런 것도 알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조심하실 거 하나 있죠. 앞에 있는 the time,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형용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will die가 맞을까? dies가 맞을까? 아, 뭘 고민하세요? 고민하시면 안 되지.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무슨 절만? 부사절만 미래 대신에 현재 쓴다 했어요. 얘는 형용사절이니까 해당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는 미래 시제 그대로 써라. 정답은 will di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페에다가 문제를 더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한번 다져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계부사 남은 것 중에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 관계부사 how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관계부사 that, 그 다음에 관계부사의 생략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이에요.